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큐해보세요.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 예병군 정재현 멘토입니다. 예, 시장에 종목 쏠림 현상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 좀 변동성은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상승 가닥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일단 코스피가요 장중 내내 조금 하락 쪽에 있다가 장 마감에 강보합으로 마감이 된 듯 보입니다. 오늘장 짚어주시고 내일장 전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금일은 강보합권역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1958.23포인트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장 초반에는 1960선 안착 테스트가 좀 나오는 듯 했으나 종가상 1960선을 지지를 해주지는 못하고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는데요. 여전히 외국인 쪽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개인 쪽과 기관 쪽에서는 각각 300억대와 800억대의 매도 우위를 좀 기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탄력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같은 경우는 유가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화학 쪽 섹터 쪽에 관심을 좀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반대적으로 이 화학 섹터가 오늘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유가가 바닥을 찍기 전부터 반등이 좀 시작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일단 유가가 여기서부터 V자 반등은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쉐이오일이나 이런 부분들 대체적으로 좀 쓸 수 있는 그런 오일들이 올해부터 좀 생산이 많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유가가 크게 반등이 나오기에는 다소 좀 힘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순환매가 좀 나타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나 업종 같은 경우는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요. 거기에서 이제 많이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탄력을 좀 받고, 또 하나는 실적 기반형의 종목군들이죠. 뭐 한국항공우주라든가 아니면 CJ 대한통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지수는 큰 폭으로 좀 상승을 못하기 때문에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선택을 해야 될 부분들은 실적이 좋은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압축을 해서 대응해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2분기 때 실적이 좀 바닥을 치고 올라갈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일단 실적이 바닥에 뚜껑을 열어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격 매수라는 것보다는 일단은 현금화를 좀 만드는 그런 전략을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부분들을 좀 꼭 기억들을 하시고요. 내일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이후에는 긴 연휴에 좀 들어가죠. 그렇다면 다시 이제 현금화, 불확실성이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금화를 좀 만들어 놓고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금일과 같은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들을 하시고,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보다는 일단은 관망을 하면서 연휴 이후에 타이밍을 좀 잡아보시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코스닥 시장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요, 특정 종목군의 두드러진 쏠림 현상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겠는데요. 금일도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관계된 유헬스케어주라든가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이오 섹터 쪽으로의 특정 쏠림 현상,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쏠림 현상을 받쳐주기 위해서 지금 많이 올랐던 종목군이나 지금 또 많이 올랐던 주도주였던 바로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을 또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정 준 물량들이 단기적인 물량들이죠. 결국은 또 바이오 쪽으로 갈아타고 있는데, 이 바이오 쪽에서 또 결국은 또 물리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그때는 또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이 상승을 시키면서 순환매 차원에서 계속 이렇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조금 받아들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크게 지금 어떤 움직임의 어떤 현상들을 보게 되면
지수는 너무나 잘 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시가총액이 높은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의 어떤 상승 쪽 그것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시장의 지수에 비해서 또 약한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한 종목군들이 약하다고 해서 버리시면 안 되는 쪽이에요, 지금은. 왜냐하면 그 약한 종목군에서 또 성장성 있는 것들은 또다시 금방 회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 종목이 약하다고 해서 무조건 버려야 될 시장이 아니고 내 종목이 강하다고 해서 주구장창 들고 가야 될 시장이 아니라는 것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제 좀 눈에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맞아떨어지는 전략적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약간의 착시 현상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니냐. 즉 셀트리온을 계속 올리면서 착시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아니냐에 대한 부분에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을 올리면서 다른 종목들이 조금 안 올라온다. 결국은 이 거래 쪽이 셀트리온 쪽으로 몰렸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것은 이것은 약간의 착시 현상도 같이 수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셀트리온이 급격하게 조정받을 때 이제 지수를 받쳐주는 것은 또 다른 섹터가 되겠죠. 그러면서 지수는 받쳐지는데 종목적으로 기이한 현상들은 조금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이 지금 과연 교체 매매를 해야 될 종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희가 빠르게 판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결과적으로 수학이 들고 여러분들께서 전화번호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 2번 2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많이 보내주시고 문자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 전화, 문자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시죠.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여보세요? 현대페인트. 예. 매수가는요? 2,450원에 10%입니다. 예. 뭐가 궁금하세요? 이걸 예병근 전문가님이 그 수익을 말하다 해서 제가 보고 매수를 하게 됐는데, 이거를 주가 매수를 해야 될지, 이걸 관리 종목이 되니까 증권사에 물어봐도 차트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잘 몰라서 전문가님한테 물어봅니다. 제가 좀 뭐라 해야 되겠는데요, 어머니. 예? 제가 차트 매매합니까? 차트 매매 안 하는데 증권사에 근데 차트를 왜 물어보세요? 차트도 모르고 관리 종목은 그걸 안 한다 그러더라고. 자기들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 전문가님한테 꼭 물어보고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네. 근데 이게 지금 물어보실 단계는 아니고요. 예. 지금 물어보실 필요가 없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 더 추가 매수해도 괜찮습니까? 일단 관리 종목이에요. 관리 종목이라는 것에 대한 지정 해소 사유가 발생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 매수로서 자꾸 대응을 하신다기보다는 지금은 한번 지켜보세요. 지금 크게 여기서 반등이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는가에 대해서는 관리 종목 지정이 해소 사유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죠? 예. 지금 해소 사유는 발생이 돼 있는 상황이고, 예. 거기서 해소가 된다라면 예. 또 시장은 또 급격하게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볼 수도 있겠죠. 지금은 관리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도 손을 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수급이 크게 변동이 되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우리가 관리 종목 해소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그 해소가 난 다음에 기관도 손을 댈 수 있고 다른 쪽에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수급이. 그죠?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 더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습니까? 글쎄요. 그건 어머니께서 판단하세요. 저는 제가 이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방송에서는 사실 조금 힘들어요, 어머니. 관리 종목을 계속 추가 매수하라. 이 얘기 드리는 게 힘듭니다. 제가 어머니 입장이라면 저는 여기서 또 추가 매수를 해볼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요. 예. 그런데 이게 기일이 이게 뭡니까? 시세 나는 게 오래 걸립니까? 제가 단기 종목 없어요, 어머니. 저를 아신다는 분이 왜 그러세요? 저는 단기는 안 합니다. 예. 그럼 한 1년까지 가져가야 됩니까? 제가 언제 또 1년까지 가지고 왔나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이때까지 방송을 보셨다며. 제가 이때까지 다뤘던 종목이 1년까지 가까이 가면서 100% 올라온 종목은 없어요. 전부 8개월,
길게 되면 9개월, 10개월 이 정도 순이었지 1년을 들고 가서 100%가 나온 종목은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 지켜보면서 제가 이제 좀 더 매집해야 되겠네, 그러면. 그 어머니께서 판단은 어머니께서 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방송을 보신 것은 방송을 보고 이제 매수를 하신 건데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신이 없어서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그죠? 예. 늘 확신을 갖고 얘기를 드립니다.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는. 예. 그러면 그걸 생각하고 믿고 가시면 돼요. 믿고, 예. 이걸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는요. 결국은 어머님이 지금 저점대에서 자꾸 누군가에게 매수 허가를 해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방송을 보고 매수하신 분들이 자꾸 종목 상담을 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다른 모르는데, 다른 일반 종목이 모르는데 관리 종목이 되고 잘 모르니까. 그러면 제가 더 매수하지 마세요, 어머니. 예? 관리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럼 더 매수하지 마세요. 예. 예. 그럼 저는 추가 매수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제가 뭔 얘기를 지금 드렸나요, 이때까지?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전에 9,000원에 30% 네.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그 1,300원 할 때 막 탈락하다가 막 그 돈을 판다 하니 막 거질로 또 떨어져 버렸어. 저기, 매수 가격에서 더 갈 수 있는가, 막, 그래, 자네는 지금이라도 막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막 궁금해서 전화 걸었습니다. 아버님, 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당최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요. 네. 9,000원에 30% 매수했습니다. 자, 9,000원에 30%를 매수하셨는데요. 예, 이게 더 갈 수 있느냐, 아니면 팔아야 되느냐, 이게 걱정이신 거죠. 예, 뭐, 더 그죠? 갈 수 예. 있느냐. 예, 뭐, 그 다음에 뭐, 앞으로 뭐, 실적이라도 이런 거 봐가지고 좀 뭐, 더 갈 수 있는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네. 이 S넷이 한 차례 올랐을 때, 과거에 2014년도 초에요, 아버님. 예, 몇 개월 횡보했어요, 이거? 되게 많이 횡보했죠? 예, 많이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월 횡보했어요, 그죠? 예, 지금은요, 고점 찍고 나서 한 달째 횡보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막말로 이렇게 횡보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예, 네? 일단 그건 알고 계시고요. 예, 두 번째, 아버님이 주가 너무 비싸게 사셨어요. 너무 비싸. 이거 4,000원대, 4,300원대, 4,200원대 이때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아버님 9,000원에 매수하셨어요. 예,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매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너무 비싸게 매수했던 게 리스크라는 부분이고요. 예, 실적을 보시게 되면 이 실적이 3분기 때까지는 일단은 한 33억 정도가 나왔는데 예. 이 기업은 특성상 하반기 때, 4분기 때 실적이 좀 집중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네요. 예, 그럼 실적이 나쁘진 않습니다. 예, 그죠? 예, 그럼 결과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게 된다라면, 예,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지 못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물음표예요. 예, 일단 뭐 사물인터넷에 대한 테마라든가 이런 부분들 쉽게 꺾이거나 그럴 부분들은 아닌데, 예, 기간 조정이 얼마만큼 나올지 예상하기가 좀 사실 힘이 들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일정한 부분, 즉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결과는요, 예. 반등이 나오실 때 일단은 절반이라도 줄여놓으세요. 예, 반등할 때, 예, 막 매도를 하고요. 지금 예. 저가가 9,100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오늘 저가가 예, 요거 깨지게 되면은 아마 21선 깨져버리게 되면 다시 8,000원 초반대로 하회할 겁니다. 예, 그럼 저라면 절반 이상은 일단 챙겨 놓을 것 같네요. 네,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고, 예, 이 종목에 너무 미련을 갖지 마시고요. 올라갈 예. 종목군들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비중을 많이 하지 마시고, 예. 매우 일정한 시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 예, 그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시고, 요런 예. 종목군들 또 찾아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일단은, 지금 설명은 잘 들었고, 그러면 저는 좀, 내일에도 보고, 매달하고, 그, 대형 종목을 하나 선택했으면 싶은데, 대충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네요. 대형주는 3월 달에 보세요. 3월 달에요? 네, 3월 말경에 보세요. 예, 3월 말경에. 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종목은 바이넥스. 예. 15%에 13,300원. 이걸 매도는 아까 하려고 했다가 누가 전문가들이 조금 더 올라가면 하지 마라 해가 했는데, 예. 그냥 목표가 좀 알고 싶었어요. 예. 근데 제가 오늘 참 방송 보니까 진짜 답답하네요. 그죠? 방송이. 자,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은 최근에 사셔놓고 추가 매수해야 될지 그 부분이 막 더 올라갈지 그 부분이 궁금해지고 또 한참 방송하고 난 다음에 많이 올랐던 종목은 그걸 또 따라붙어서 또 답답하다고 얘기를 하시고 저희가 어떻게 참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바이넥스도요, 아버님, 이게 7,000원대 그렇게 강조를 드렸던 종목군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13,300원에 따라 붙으셔서, 야,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신 상황이고, 이 목표가라는 것은 없어요. 사실 7,000원에서 지금 이까지라고 하면 벌써 100%가 넘어선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게 목표가를 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버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꼭 말을 할 때는 또 관심이 없으세요. 그러다가 그 또 말할 때 관심 가지신 분들은 또 그 구간에서 단타 친다고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가 분명히 저희 둘 다 단기 전문가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 부분에서는 단타 치시려고 그러고, 또 많이 올라오면 그 부분 올라온 데서 또 단타 치시려고 그러고, 저희가 정말 답답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익절가 잡고 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13,300원인데, 13,800원 안 깨는 한은 들고 가보세요. 그러다가, 이게, 전고점 영역을 이제 뚫고 넘어가서 17,000원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그때 돼갖고 익절가를 14,100원까지 올리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이건 목표가를 정할 수가 없어요, 아버님. 왜냐하면, 예. 이게 지금 월봉상으로 봐도 이게 저항이 없어요, 이제는. 여기서 소화해야 될 매물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또 하나 보이는 것은 2009년도에 찍었던 14,600원대짜리 때인데 이걸 밀고 내려오면 또다시 밀린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지금 14,600원대가 지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목표가를 잡고 가기보다는 익절가를 잡아놨는 게 맞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13,800원 익절가 잡고 한번 들고 와보세요. 지금 13,800원 터치를 하면 그래도 차익 실현이잖아요. 그죠? 한 500원 정도의 차익 실현 보는 거잖아요. 그죠? 예. 좀 덜 먹는다 생각하고 들고 가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13,800원 터치 안 하면 들고 가보세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제발 좀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제발 좀, 그걸 말씀드릴 때 좀 보세요. 그걸 다 지나놓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그게 한참 100% 올라오고 나면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면서 막 삽니다. 그거는 결국은 폭탄 돌리기 혹은 수건 돌리기 할 때 여러분이 순례가 되겠다고 뛰어드는 거나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 얘기를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코롱 머티리얼을 네. 50%인데요. 시원하게 사셨네. 예, 작년 11월에. 그렇죠. 많이 빠져서. 네, 맞죠? 많이 빠져서. 네. 근데 어떻게 아직까지 뭐 계속 내리다가 오르다가 내리다가 지금 빠진 상태, 너무 많이 빠진 상태인데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걱정이 돼서 지금 문의해서 한참 만에 통화가 됐거든요. 일단은 잘 참으셨어요. 힘든 시기인데. 예. 그러다 이제 8,000원대 저점을 깨고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예.
11월 달 10월경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 네. 지금 이제 한 4개월째 들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네네. 네. 힘드시겠지만 예. 조금만 더 들고 가보세요. 예, 그래요? 네. 희망이 생기네. 네.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종목이 추세가 돌아섰다라고 보기에는 힘들어요, 사실. 예. 추세로 돌려오기는 힘들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예. 그래도 이 하락 추세 때 상단 자리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매수가 정도보다 약간 좀 올라가는 자리 때인데, 예, 예. 한 1,800원, 1,700원 요 자리 때까지 일단은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일단 생각을 해보시고, 예, 예. 이 코오롱 머티리얼즈가 4분기에 적자를 기록을 했어요. 네네. 예. 근데 얘가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려면 1분기라든가 2분기의 실적을 봐야 되겠죠? 네. 일단은 예. 이 화섬 쪽, 섬유 쪽의 섹터에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예.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네. 코오롱 기업들이 뭐 두퐁이라든가 이런 소송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고 흑자로 네.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예. 또 탄력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청산가치 즉 PBR 기준으로 놓고 봐도 0.5배 이하권역이거든요. 예. 그럼 기본적으로 움직일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 예. 이 종목은 조금 힘드시더라도 예. 좀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네. 매수가 정도 올라오시면 네네. 그때 한번 전화를 한번 다시 한번 주시고요. 예, 예. 그리고 이게 언제 그 자리 때까지 올라갈지 물어보시려고 그러죠. 예.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서. 너무 잘하시고 계시네. 그 따뜻한 봄날 벚꽃 유행 갈 때쯤 예. 네, 그 정도 좀 여유 있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뭐 여기까지도 기다렸는데. 네, 그렇게 좀 생각 좀 하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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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끊긴 줄 알았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메디포스트요. 메디포스트? 네네, 61,000원에, 예. 10%거든요. 예. 제가 한 30% 갖고 있다가 요새 좀 올라가지고, 살고 한 10% 갖고 있는데,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메디포스트가 지금 급격하게 올라온 이유는 아세요, 혹시? 예, 조금 알고 있어요. 예,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바이오 제품이라 이래가지고, 임산부한테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세요. 이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졌어요. 실적 네. 개선이 뚜렷했기 때문에 올라온 거고요. 이 실적 개선이 뚜렷한데 거기다가 지금 바이오 쪽에서의 호재가 겹치면서 지금 그 셀트리온하고 여보세요? 예,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이 급격하게 상승세를 만들면서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에서 분명히 저항대가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지지대가 저항으로 바뀌어버리면 굉장히 강한 저항대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 앞부분에서 보면 자, 여기가 지지대였어요. 75,300원이. 그런데 지금 이 지지대를 강하게 뚫고 내려오면서 이걸 저항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살짝 뚫었다 하더라도 각도상으로 보면 여기서는 조금 더 횡보 구간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75,000원 부근에서는 차익 실현 관점에서 좀 보시고요. 다시 재매수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부분이 66,000원 정도가 되겠죠. 이 부분부터가 재매수 구간으로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요,
지금 실적이 좋은 것들은 결과적으로 올라오다가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반드시 어떤 횡보 구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재상승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대열 관련이기 때문에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또 혹은 앞으로의 실적 개선 차원에서라도 재매수와 구간 매도, 구간 매수를 반복하시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전략이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전화가 중간에 끊겨진 것 같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예. 어떤 KR 종목? 모터스? 네. 그거 좀 줄여요. 네? 그거 좀 올려봐요. 나보고 올린다니까. KR 모터스 1,100원에 네. 15%. 15%. TV 볼륨을 일단 다 줄여주시고요. 예. 올리면 줄이잖아. 어머니, 방송에 다 나가요. 싸우지 마시고. 예예. 네. 다 나갑니다. 싸우는 소리.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KR 모터스가 신문지상들을 보니까 네. 굉장히 그 일거리가 많아서 막 상대대로 하고 이런다고 막 했는데 그래서 네. 이게 앞으로 그 코라홀딩스하고 해서 괜찮을 거다 싶어서 저기 매수를 했는데요. 네. 뭐 저기 좀 잘 가는가 싶더니 네. 또 뭐 그 실적이 안 좋다고 그래갖고는 또 오늘은 많이 빠졌다가 다시 가기는 가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가 전망 좀 하려고요. KR 모터스가 보시게 되면 코라홀딩스가 인수를 했어요. 예. 코라홀딩스가 라오스의 삼성전자라는 그런 평을 좀 받습니다. 예예. 예, 근데 이게 KR 모터스를 인수를 했는데 KR 모터스가 오토바이 엔진이라든가 오토바이를 생산하죠? 예예. 라오스나 이런 그쪽 지역에 어떤 오토바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예예. 거기에 시너지 효과가 좀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들고요. 예.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을 코라홀딩스를 통해서 활발하게 좀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실적 일단 좋지가 않아서 예. 좀 불안했단 말이에요. 그죠? 예예. 만약에 실적이 안 좋다라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예. 그렇다면 주가는 밑으로 빠져야 됩니다. 예. 그죠? 네네. 근데 주가가 빠지지 않고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는 이 상승 추세의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유지가 하고 있다라는 거는 예. 이 코라홀딩스와의 시너지 효과를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수급적인 부분들을 봐도 이제 기관 쪽에서 입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이 기관 쪽에서도 이 가능성이라는 걸 좀 엿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은 보유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유를 그러면 보유를 하면은 정고점까지는 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우,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예.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예. 이게 아마 오늘 장중에 좀 많이 밀렸다가 아래꼬리를 길게 달았어요. 예, 그죠? 예. 네, 8%까지 급락이 나왔다가. 그러니까 이게 좀 불안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데 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그럴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생각을 하시고 좀 여유 있는 투자 마인드를 한번 가져보세요. 예.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AT 세미콘이거든요. AT 세미콘. 네.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1718원이 1718원. 네. 비중은 얼마나 되시죠? 30%요. 30%. 어우, 축하드립니다. 일단 수익은 많이 나셨네요. 그죠? 근데 2200원까지 올 때 이걸 매도를 안 하신 거죠? 근데 전문가 이거 좀 하나 좀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에 예. 그 유니테스트라는 종목하고 그 기업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큰 차이가 없는데 예.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저가 대비해서 거의 한 1,700원 같은 게 지금 12,000원 정도 가잖아요. 예, 예. 요거는 보니까 한 800원 정도 했던 게 지금 이제 한 300% 정도 올라갔고 한 2,200~300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예, 예. 기업 이익이라든가 예. 또 이번에 그 이렇게 추세를 보면 계속 5일선 타고 올라가다가 이번에 다시 5일선 밀렸다가 다시 20일선에 정확히 지지해주고 이익도 많이 나는 그런 회사 같은데 예.
왜 주가가 이렇게 못 가라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이 차에서 요즘엔 계속 그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실적이요. 이 회사가 실적이 좋다라는 근거는 어디서 잡으신 거예요? 아니 이게 올해 작년까지인가 적자했다가 올해 지금 퍼라운드 되어서 75억이나 90억 정도 그 반도체 후공 정도 장비 업체잖아요. 흑자 전환은 안 했어요 아직 아버님. 흑자 전환했다고 나왔던데요? 흑자 전환이 지금 작년도에 흑자 전환이 아직은 안 됐는데요. 실적이 개선된 거는 맞는데 흑자 전환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유닛 테스트하고 비교할 바가 못 되는 게요. 네네. 유닛 테스트는 아버님 실적이 크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진짜 주당 순이익이 흑자로 확 돌아섰고, 이거는 지금 주당 순이익이 우리가 왜 중요한가 하면 판관비가 다 포함된 게 주당 순이익이에요.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는 재작년이 마이너스 주당 순이익이 526원이었고요. 작년에 얼마였는가 하면 작년 2014년도 9월까지가 플러스 410원이에요. 그죠? 그런데 자, 아버님이 들고 계신 AT세미콘은 작년까지의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 289원이에요. 그 작년 9월까지의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 188원이에요. 그 이게 개선됐다고는 볼 수 있지만 이게 흑자로 확 돌아섰다라고 아직은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 매출 이익이 급증하는 것과 순이익이 급증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매출 이익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많이 팔았는데 그 팔았는 비용 중에 과연 여기서 광고비가, 마케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으며 판관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으면 이런 걸 모두 시설 투자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으면 모든 것을 포함한 거예요. 그럼 그 포함한 개념이 뭔가 하면 EPS라고 해서 주당 순이익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AT세미콘하고 유니테스트하고 좀 비교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아버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정말 올해 75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는 건 뭡니까? 영업이익이 돌아선 거예요. 그 주당 순이익이 지금 돌아선 건 아니에요, 아버님.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재무제표를 보실 때 착각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적인 측면을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요. 영업이익은 순수 영업으로 해서 이익을 벌어들인 겁니다. 순이익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업이익에서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걸 모두 제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공장을 돌리다 보면 기계를 돌리게 되잖아요. 그게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감소가 되면 기계가 낡았네, 그걸로 끝이 아니거든요. 기계를 또 교체해야 되는 비용도 생기고, 그 다음에 영업을 뛰기 위해서는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월급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각종 영업비라는 게 존재합니다. 거기다가 광고를 해야 되겠죠. 그 광고, 즉 마케팅 비용이라는 것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걸 모두 포함한 개념을 종합적인 개념으로 잡고 가셔야 되는데, 영업이익이 늘었어. 이건 좋아진 거야. 물론 좋아진 거 맞아요. 근데 순이익이 늘지 못하면 결국은 회사는 자꾸 자기 자본이 깎여져 내려가는 겁니다, 아버님. 아시겠죠? 네, 그 부분은. 정말 외국인들도 계속 사고요, 지금. 직관도를 많이 산 것 같고. 그거는 지금 아버님 자꾸 이렇게 하시면 아전인수식 해석밖에 안 돼요. 이게 뭐냐면, 내가 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짝사랑하게 되면 안 되는데, 아버님 지금 얘기한 거는 좋은 것만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반대적 급부를 해야 결과적으로는 객관적으로 이 종목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좋은 점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이걸 끊임없이 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주가라는 건 계속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조정이 들어오게 돼 있고, 그 조정에서 다시 재상승하냐 추세를 꺾느냐에 대한 기로가 나오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반도체 업체예요. 지금 반도체가 한참 분위기가 좋습니다. 꺾일 것 같습니까? 저는 꺾이지 않는다고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더 크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어느 정도 쉬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야 올라가서 제대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 종목이 지금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님. 근데 무작정 주구장창 그럼 매일 5% 올라갈 수는 없다는 얘기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네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걸 좀 올해 한 3개월, 오래 갖고 와도 상관이 없는데요. 3개월? 네, 3개월, 6개월, 올해
내년에도 갖고 갈 수가 있어요. 만약 저거 하신다면. 근데 여기서 한참 행보가 나와야 돼요, 아버님. 왜냐하면 여기 저항대를 한번 봐보세요. 이거를 소화를 시키고 가야 돼요. 여기 한번 짚어드릴게요. 기술적 분석을 아버님 오이평선 이런 걸 잡고 가시면 안 되고요. 네. 자, 여기 거래가 수반된 구간이 있습니다. 네. 거래가 크게 터진 구간이 있죠, 그죠? 네. 자, 이 구간에서 아마 물려 계신 분이 있다는 얘기겠지요. 그죠? 그렇죠. 예. 예, 이 구간에도 물려 계신 분이, 이 구간에도 물려 계신 분이. 그때 저항대가 됐던 이 구간에 다 물려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올라올 때 이만큼 하락할 동안 답답해서 못 견디셨던 분들이 거의 본전 보고 놓으면 매도하고 싶어질까요? 아니면 계속 더 들고 가고 싶어질까요, 아버님? 매도하고 싶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량 소화를 거쳐야 되는 구간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이게 저도 추가적으로 하락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물량을 소화시키려면 여기서 왔다 갔다 횡보 자리대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 하단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정말은 왜 저보다 전문적인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이걸 계속 살까요? 그거는 기관이 산다고 종목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아버님. 그렇게 하면 다 기관들만 따라다니면 돈을 벌겠죠. 그죠? 외국인이 산다고 외국인 따라다니지 보세요. 절대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기관이 지금 사고 있는 물량이 언제 또 나올지는 몰라요. 그렇죠.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수급을 보시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고요. 예. 이 회사의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올라오는데 무리가 없다라는 게 첫 번째 판단이어야 되고요. 네. 그죠? 반도체 업황이 좋다. 그래서 이것도 올라오는데 또 문제가 없다. 이게 두 번째 판단이어야 되고요. 세 번째 판단은 뭐냐면 여기 위에서 지금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를 못하면 저기 물려있던 사람 물량이 소화가 안 되면 결국은 또 한번 밀릴 수 있다가 세 번째 판단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네. 지금 이 과정에서 소화를 시키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고 박스권을 예측해 보자면 여기에요. 1,800원대와 2,200원대의 박스권을 형성할 겁니다. 당분간 몇 개월간 적어도 3, 4개월 이상은.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네. 예.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아버님. 아시겠죠? 그럼 요거를 한 2,200원 정도만 팔고 또 떨어지면 사고 그런 식으로 하면 예, 그렇게 지금 잡아가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네네. 당분간은 무조건 박스권 형태를 가야만 네. 이게 올라가도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네. 아우, 전문의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CJ 오쇼핑이거든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23만 원이고요. 네. 20%요. 20%? 네.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네, 며칠 됐어요.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유는 모르고 어떤 분이 나와서 그거 사라고 하길래 사갔거든요. 그 손해가 많아요, 지금. 아니, 23만 원에서 매수를 하셨으면은 지금 뭐 한 4% 정도? 네네네. 별로 뭐 빠진 것도 아니네요. 근데 어머님 돈인데, 네.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해갖고 덥석 사시면 아무런 이유도 보지도 않고. 잘 안 그러는데 요번에도 그렇게 됐네요. 아, 그러셨어요? 네. CJ 홈쇼핑이 지금 홈쇼핑 많이 있어요. 그죠? GS 홈쇼핑도 있고, 현대 홈쇼핑, 네, 많죠. 농수산 홈쇼핑 많단 말이에요? 예, 예. 어머니 어디를 제일 많이 보세요? 아니, 홈쇼핑 잘 안 봐요, 저는. 잘 안 보세요? 예. 근데 이 주식 왜 사셨어요? 사라고 하길래. 네. 거기서 올라갈 때가 됐다고 하길래 샀지, 그래, 그런 줄 알고. 일단은 CJ 홈쇼핑은 홈쇼핑 중에 시장 점유율 2위예요. 네. 1위가 GS 홈쇼핑이거든요. 네. 근데 GS 홈쇼핑이 주가 차트적인 흐름들을, 기술적인 흐름들을 봐도 그 친구가 대장이에요. 네, 네. CJ 홈쇼핑은 후발주입니다. 아. 일단은 23만 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는데, 네. 뭐 보면 이제 춘절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물동량에 대한 증가, 홈쇼핑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실적이 좀 늘어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단기간에 매기가 좀 들어와준 그런 모습들이고요. 아. 실적은 조금 줄어든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을 것으로 예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보면.
네. 그럼 일단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시장보다 이게 큰 폭의 성장을 하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렇다면 일단 기본적인 부분들은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대형 섹터를 보게 된다라면 네. 저는 이런 홈쇼핑 주식보다 다른 쪽 섹터를 좀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 이거 생각을 처음 하거든요. 샀어요. 홈쇼핑 저 주식은. 그러셨어요? 앞으로 뭐 직구가 뭐 된다고 뭐 이러대요. 역직구? 네. 네. 그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네. 어차피 CJ 판매를 많이 해야 돼요. 방송에다가 보면서, 그죠? 그렇죠. 네. 저도 참고로 CJ 홈쇼핑보단 GS 홈쇼핑에서 물건을 많이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네. 일단 성향들이 좀 있어요, 보면.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요, 만약에 홈쇼핑 주식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CJ 홈쇼핑보단 GS 홈쇼핑이 좀 더 낫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 다음에 지금 이 종목은 바닥권역의 임은 맞는데, 네. 제 스타일상 그런지 몰라도 차라리 홈쇼핑 주식보다는 다른 쪽 섹터를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결론은 매도해야 되나요? 결론은 손실을 보면서까지 매도하실 이유는 없으세요. 올라오겠어요? 올라간 갈 수가 있을 거야. 한 24만원대, 뭐, 그 정도, 초중반연 정도까지, 24만원에서 25만원 정도는 충분히 움직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올라오게 되면 저는 차라리 종목 교체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세요? 아니요, 이제 된 것 같아요. 더 빠지진 않겠죠? 더 빠지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저기 홈쇼핑 처음 사봤는데요. 뭐 천당과 지옥을 막 왔다 갔다 하대요? 에이, 뭐 이거 빠졌고 오늘 1% 정도 빠진 거밖에 없는데 오늘 10% 이상 빠진 정도도 있어요. 한 3일을 보고 있는데요. 네. 막 몇천 원 올라갔다가 막 또 그냥 막 몇천 원 빠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하대요. 어머니 그렇게 단기에 이 단기적인 흐름에 불안해하시거나 그러면 안 돼요. 좀 여유를 좀 가지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24만 원, 5만 원 가겠어요? 네, 그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때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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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예. 여보세요?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버님? 예. 여보세요? 현대차. 현대차? 예. 매수가는요? 예. 매수가? 1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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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7만원. 비중? 몇 프로나 들고 계세요? 20%입니다. 20%. 예, 아버님 TV 볼륨을 꺼주세요. 전화 통화만 하세요. 예. 예. 지금 거의 뭐 파리나 뉴욕에 계신 특파원 같습니다. 중간에 버퍼링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자, 현대차. 아버님 17만원 이거 왜 사셨어요? 제가 말을 안 시키겠습니다, 아버님. 예. 일단 현대차가 왜 지금 빠지느냐 하면, 유럽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치 않아서고요. 그 다음에, 기아차 실적 악화에 대한 부분들이 현대차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보면 15만 원 5천 원대는 어찌됐든 지지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15만 원 5천 원 밑에는 언더슈팅이라고 해서 과도하게 빠진 영역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15만 원 5천 원대와 지금 행보가 더 나와야 되는 자리대가 17만 5천 원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버님 매수가는 17만 원이에요. 이 박스권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신다면 어느 정도 17만 5천 원이 단기 목표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21만 원까지 목표가를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전화가 왜 이렇게 문제가 있나요? 제가 뭔가를 크게 잘못하는 것 같은 기분을 좀 많이 느낍니다. 중간에 전화도 끊어지고요. 예, 얘기 들으니까, 사지 마세요라고 그럼 매수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오늘 참, 심히 당황스러운, 정식 여보세요를 하면서 처음 겪는,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 목표가,
제가 말씀드렸던 17만 5천 원 보시고요. 중기적 목표가 21만 5천 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장이 지금 또 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내 종목만 안 올라가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은 내일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 바로 드셔서 종목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오늘처럼 전화 끊지 마시고요. 쭉 전화를 들고 계시면 제가 상세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물러가야 되겠죠?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